음악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48번째 세계의 3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8번째 주제는 20세기 남성 성악을 대표하던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가 되겠습니다. 1990년 7월 7일 로마 월드컵 결승전 전야제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20세기를 대표하던 테너 세 사람의 무대에 많은 사람들은 흥분을 했고 그렇게 시작된 일명 3테너 콘서트가 이어져서 2001년 6월 22일에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펼쳐졌죠. 당시 모인 약 5만 명의 팬들에게는 꿈과 같은 무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20세기 최고의 테너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죽음을 물리치고 일어난 거인 파바로티. 먼저 세 사람 중 가장 대중적인 인기가 많았던 파바로티는 1935년 10월 12일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빵가게에서 빵을 구워서 생계를 꾸려갔지만 원래 테너 가수의 길을 걷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무대 체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했죠. 그렇지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파바로티는 수많은 성악가들의 음반을 어린 시절부터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담배 공장에서 일을 했기에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었던 파바로티는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야 했고 이때 미렐라 피나니 후에 대표적인 소프라노 성악가가 되는 이 여성 가수와 젖먹이 동지로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우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1947년 이탈리아 최고의 테너 성악가였던 베니아미노 질리는 로시니 합창단의 기획에 따라 파바로티의 고향 모데나의 시립극장에서 라메르 무어의 루치아를 부르게 됩니다. 파바로티는 그가 연습하는 곳을 찾아가 만남을 갖게 되었고 질리는 그런 파바로티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파바로티는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기사회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꽤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파바로티는 어린 시절에 앓은 큰 병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었다고 자서전에 서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에 맞닥뜨린 경험이 그 이후로 나를 삶에 대해 큰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가능한 내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를 원했다.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안 것이다. 이후 음악의 길에 들어선 파바로티는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아리고 폴라, 에토레 캄파갈리아니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폴라에게 2년 반 동안, 캄포갈리아니에게 4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파바로티는 여전히 대중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961년 이탈리아의 레조 에밀리아에서 열린 아킬레 페리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4월 29일 레조 에밀리아 극장에서 라보엠을 공연하면서 그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후 라보엠의 정석으로 불리게 되었고 196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라보엠을 공연하면서 미국 무대에 데뷔했으며 1968년 뉴욕시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 데뷔해서 1971년에는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파바로티의 리골라토는 만토바 공장역, 연대의 아가씨의 토니오역, 청교도의 아르투로역, 아이다의 라다메스역 등 수많은 역을 소화하면서 시대를 주도하는 테너 가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 BBC 선정 역대 위대한 테너 1위
도밍고. 1941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플라시도 도밍고 역시 가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스페인 전통 오페라인 사르수엘라 극단에서 활동을 하던 가수였고 전국을 순회 공연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도밍고 역시 어린 시절 남미 순회 공연을 2년 정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그의 아버지는 순회 공연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멕시코에서 독자적으로 사르수엘라 극단을 창업했고요. 도밍고는 멕시코에서 바리톤인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바리톤으로 교육을 받고 부모처럼 사르수엘라 극단의 가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959년 멕시코시티 오페라 극장에서 가수로 데뷔하는 무대에서 극장 관계자들의 권유로 테너로 전향을 하게 됐지만 이후 2년 동안은 오페라 무대의 조연 테너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1년 5월 몬트레이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로 처음 주연을 맡게 되었고 1961년 9월 토스카 카바라도시로 다시 주연을 맡았으며 1962년부터는 주연 가수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게 됩니다. 1965년부터는 미국 뉴욕시티 오페라단과 계약을 맺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밖에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보스턴 오페라, 뉴올리언스 오페라 등에서도 초청되며 미국에서 점차 자신의 명성을 높여갔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던 파바로티보다 먼저 미국 무대를 점령했던 것이죠. 1967년 1월에는 함부르크 가극장에서 토스카에 출연하며 유럽 무대에 데뷔를 했고요. 1968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프랑코 코렐리의 대역을 훌륭하게 소화를 하면서 본격적인 스타 가수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도밍고는 60년대 말부터 미국, 독일 등 양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며 매우 빠르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데 1970년 첫 독집 음반이 출시된 이후에 RCA와 CBS 등에서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아이다, 레퀴엠 음반이 잇따라 발매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정상급 테너 가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오페라에 영화화가 등장을 했는데 당시 이미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었던 파바로티의 다소 아쉬운 외모에 비해서 호감형 외모를 가진 도밍고가 자주 주역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덕분에 당시 도밍고의 이름과 실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파바로티보다 빠른 명성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파바로티의 레퍼토리가 한정적인 데 비해서 도밍고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라는 이점도 있었죠. 세 번째, 3테너의 구심점 카레라스. 194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호세 카레라스는 앞서 설명한 두 사람과는 달리 유전적인 금수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노래를 잘했는데 8살 나이에 지방방송에 출연해서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을 어린 나이에 열창하며 당시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1970년대 초중반에는 같은 고향 출신인 선배이자 소프라노 몽셰라 카바예의 상대 역으로 단골로 출연하기도 했고요. 토스카, 람메르모어의 루치아, 투란토트, 운명의 힘 등의 음반을 녹음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레라스의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1970년 카라야는 그를 발굴해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를 시켰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공연과 녹음에 카레라스를 기용합니다. 즉 카레라스에게는 카바예와 카라얀이 인생을 바꿔 놓은 스승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카라얀이 만든 많은 음반의 주연을 맡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카레라스는 80년대 이후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 단골로 출연하게 됐고요. 무대에 단골로 출연하게 됐고요. 도밍고처럼 호감형 외모를 지닌 덕분에 영상물에도 자주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와중에 그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죠.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고 무대에 복귀했지만 급속도로 기량이 쇠퇴하면서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에 전혀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1988년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했고요. 수많은 자선 공연을 통해서 점차 자신의 실력을 조금씩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1990년 7월 3테너 콘서트를 통해 파바로티나 도밍고에 비해서 한 단계 아래였던 카레라스 역시 이들과 동등한 실력의 가수로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카레라스는 파바로티와 도밍고 사이에서 구심점이 되어서 3테너 콘서트를 이끌어갔다라고도 하는데 다만 2001년 이후 카레라스는 더 이상 오페라 무대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예술로 세계 개선에 기여한 공으로 다보스 크리스털 어워드를 수상을 했고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했죠. 2007년 파바로티가 71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더 이상 이 세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적인 테너 가수들이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시기하지 않고 앙상블을 이루며 전 세계를 무대로 콘서트를 열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20세기와 21세기 최고의 행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